(2024년 12월 15일) 저녁 9시 20분쯤 됐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제 눈길을 잡아끄는 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 라고 한 말입니다.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추진했던 탄핵은 무려 24번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번, 그 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사 무지하게 많았죠. 24번이나 탄핵을 추진했던 민주당의 대표가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나니까 이런 소리를 합니다. 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추경 예산을 만들자라는 건데 왜 이런 소리를 했는가 하면은 연말 특수는 사라졌고 국민의 일상은 멈췄다. 불확실성 때문에 증폭된 금융시장의 위험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 굉장히 불안하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내수 부족,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수가 꺼졌고 내수를 살려면 정부 재정을 풀어야죠. 정부 재정을 누가 축소했느냐?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이 축소했잖아요. 감행 예산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정부가 심각하게 줄이거나 없애버린 골목 상권이나 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AI 관련 예산, 대한민국이 조만간 대규모 전력 부족 사태를 겪을 텐데, 전기 부족. 네. 이 전기 부족을 해결하려면 원전을 지어야 됩니다. 원전을 못 짓도록 대못을 받은 게 민주당 정권이죠. 탈핵 정책을 펼쳤습니다. 저는 거기에 반발해서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만들었다고 수없이 말씀드렸고요. 그랬던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은 조만간 대규모 전력 부족 사태를 겪을 텐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예산 등 여러 가지가 있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은 대한민국 원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선발주 금지를 하는 원자력 발전법에 대한 개정안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원전이 프랑스 원전에 비해서 가격이 반값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원전을 상대할 서방권에서는 어떠한 나라도 없습니다. 공산권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인건비를 워낙 싸게 하니까. 우리가 이 원전인 경쟁력이 있는 거는요. 우리나라 원전은 대한민국에 무지하게 많이 지었죠. APR 1400 수출 모델. 근데 우리가 많이 짓고 새로 짓고 돌리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부속품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같은 부속품이. 그러니까 이 공장들이 대량 생산해서 지금 돌아가는 메토기에는 언제 부품 교체 시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정비할 때마다 교체하니까요. 이때 들어가서 미리 생산을 거기 맞춰서 하게 되면은 이게 가격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어디에 수출이 된다 그러면 같은 모델이니까 새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될 것 같다. 이거 우리는 분명히 가격 경쟁력이 자신 있으니까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계약 딱 돼가지고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공사할 때 그때서야 이 부품 만드는 게 아니라 그때 부품을 탁 내놔가지고 바로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가도 원전을 훨씬 짧은 기간에 수출할 수 있고 그게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아주 핵심 요소였습니다. 근데 이 김성환이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이 원전 짓는 거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선발주 하는 거는 원전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선발주 금지 조항을 원자력 발전법에 집어넣는 원자력 발전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내놨습니다. 이 혼란된 틈에 이 국회에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탈핵 정책을 하면서 신고리 5, 6호기가 그때 공사 중인 걸 세우려고 국민 지지를 받으려고요. 그때는 탈핵을 지지하는 국민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붙였는데 탈핵, 친핵 사람들이 설명하고 일반 국민들이 쭉 들어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공론화위원회는. 들어보니까 이 원전이 필요하구나 해서 6대4의 비율로 문재인 정권 때도 신고리 5, 6호기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할 때 비행기 떨어질 수 있죠. 근데 비행기 사고 많이 납니다. 제법 나요. 근데 타는 건 뭐예요? 그게 필요하니까 타는 거죠. 사고를 무릅쓰고. 우리가 전기가 없이는 못 사잖아요. 저 이런 방송도 못 하고 TV도 못 보고 컴퓨터도 못 하고. 그럼 그 전기가 가장 싸게 생산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원전이야. 원전 사고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원전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나요? 후쿠시마 때 몇 명 죽었어요? 2명. 근데 그 사람들은 언제 죽었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계없이 쓰나미가 왔을 때 죽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후쿠시마 사건을 다룬 책을 썼기 때문에 아주 잘 압니다. 체르노빌에서 몇 명 죽었습니까? 50 몇 명 죽었어요. 그거는 그야말로 그 당시 소련 실무자들이 잘못 따라갔고 원전이 바로 뭐 폭발했다고 봐도 돼요. 원자로가 그냥 용융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바로 핵물질이 나왔어. 그리고 그로 인한 화재를 현장에 있던 발전소 직원들하고 소방서 직원들이 막 달려와서 끄다가 그냥 피폭돼 숨진 겁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3마일섬 원전 사고에서는 사망자 1명, 부상자 1명도 없습니다. 1명도 없어요. 그것도 작동 잘못해가지고 원자로가 용융이 되어버렸는데 그 원자로 건물 가보게 되면 큰 돔 형태 그 안에서 다 일어났고 막혔기 때문에 나온 게 없어요. 원전 사고에서는 사고는 나지만 모든 건 사고가 나죠. 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위험하다고 선전선동을 해서 그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나오는 게 판도라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원전 사고를 가정한 영화. 그래갖고 이제 탄핵 정책을 펼치고 했길래 제가 문재인은 그렇게 원전 자신 없으면 대통령 관도라 영화 만들자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가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그 후쿠시마 사고는 2011년에 났잖아요. 지금도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바로 뒤에 저는 거기를 사고 나고 그 다음 해인가 가서 거기 민간인 통제 구역까지 갔었고 잠도 자고 술도 좀 마셨습니다. 호텔에서 음식도 다 먹고 뭐 막 돌아다녔어요. 저희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후쿠시마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일본이 우리만큼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나서 핵물질이 올라갔다가 하늘로 올라간 거는 뭐 전 세계로 바람으로 날아가니까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거기도 비가 오고 또 무거우면 떨어지잖아요.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진 거를 일본 정부에서 땅을 다 표면을 긁어요. 그걸 어디에 담아놓더라고요. 왜 담아놓냐 했더니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게 자꾸 팍팍팍 방사능이 줄잖아요. 그래서 반감기 몇 번 지나가면 이게 자연 상태가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때까지 해놓겠다는 거야. 그래서 토양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토양을 밟고 다니는 게 저예요. 그 토양 밟고 다녀도 별 문제 없어요. 저 거기 올라갔을 때 일본 하네다 공항에 하네다 내렸을 거예요. 그때부터 후쿠시마 가니까 동경보다가 수치가 한 10배 이상 올라가는데 10배에서 30배가 올라가도 다 안전수치 이하였습니다. 민간인이 쪼여도 되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작업복은 입고 마스크도 뭐 썼던가 뭐 그냥 피부 노출한 상태에서 민간인 들어가지 마세요. 노인들이 근로하고 있더라고. 안전하니까. 노인 치료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일본이 이제 이걸 계속 관리하면서 흙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은 그게 비가 와서 확 그때 뭐 방사능 물질 쓸고 지나가는 건 어쩔 수 그래서 바다로 들어간 건 못 막는 거야. 비가 지하에 스며들어갖고 지하수가 돼서 흘러오는 거 있죠. 그거는 천천히 흘러오니까 일본이 그걸 후쿠시마 발전소는 건 이렇게 가둬놨다가 농도가 떨어지면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비 왔을 때 흘러가는 건 더 독한 건데 그건 다 흘러갔어.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거를 내보낸다고 하는데 방류하지 말라고 떠들었던 게 이재명입니다. 그러면서 뭐 회도 못 먹는다 막 난리를 쳤죠. 근데 본인은 제주도 가서 회 먹었죠. 그런 사람이 대규모 전력 부족 사태를 겪을 텐데 전력 발전소 짓기 위한 예산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번 국회에서 677조 원인 정부 예산안에서 4조 원을 깎아서 감액 예산한 거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해갖고 그대로 통과시켜버렸죠. 뭐 예결에 결정한 걸 본회의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부한테 이 지역화폐 여러분들 뭐 한탄강 유원지나 뭐 강촌 가보면은 표 사면은 지역화폐 뭐 강제로 사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그쪽에서만 일정 기간 내에 써야 되는데 못 쓰고 돌아오면 그 지역에서는
그게 낙전 수입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다 써버리니까 소비도 되고 하는, 좀 강제로 하는 좀 제가 보기엔 좀 못마땅한 제도인데, 그거를 정부 안에 만들어가는데 정부가 안 만들었다고 이렇게 감액 예산을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통과시켜놓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했다고,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돈 쓰는 거 경제 살리니까 철저하게 막았죠. 근데 자기는 써야 되니까, 이제 예산을 늘리는 추경 예산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이 축소 예산을 살려서 소비 침체를 해결하는 걸 하자. 연말 특수를 돌리게 하자. 경제가 잘 들어가야 혹시 있을지 모를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찍어줄 거 아닙니까? 이런 쇼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보수 세력은. 그대로 이재명한테, 민주당한테 보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추경 예산은요, 정부가 내는 거예요. 정부가 안 내면은 그만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자는 제의를 자기가 해. 지금 정부는 이제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이제 한덕수 총리가 대행이 됐기 때문에 돌아는 갈 수 있게 됐지만, 그 전까지는 정부가 못 돌아가도록 계속 밀어붙였던 게 이재명 아닙니까? 이 정치에도 금도라는 게 있는데, 금도도 없이 양아치처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에 윤 대통령이 탄핵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한 거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이재명 지지는 아니에요. 계엄 반대가 이재명 지지는 아닌데, 계엄 반대 때문에 이재명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저러고 있죠. 근데 계엄을 선포하면서 윤 대통령은 좌경 세력과 이 공산 세력의, 망국 세력의 난동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때는 계엄에 동의하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제가 시내에 나갔다가 그 남대문 부근 좀 가니까 시위대가 있길래 또 좌파들이 와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앉아서 탄핵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얼굴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봤어요. 네. 제가 보기엔 나라 걱정 보다가는, 자기들은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나라 걱정 보다가는 자기 삶에 대해서 더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저의 판단입니다.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은 보수파 집회에 갑니다. 자기 삶에 대한 걱정, 금전적인 걱정은 덜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오고, 그런 세력일수록 오히려 좌파적이죠. 인민재판, 있는 자들을 뻗겨먹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 데는 관심은 있다고 하지만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전적으로 돈도 벌어보고 세상도 다녀보고 공부도 한 사람들이 세계를 상대로 돈을 버는 거지. 좀 그렇습니다. 자, 이런 좌경 세력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큰 염려를 해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 술로머신 사건 수사하고 인터뷰하고 그로부터 친해져서 한 몇 년 같이 다닐 때도 참 얄밉고 구수하고 똑똑하고 믿다 복잡한 감정을 가졌는데, 참 그래요.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처음에 홍준표도 떴었죠. 그때 인터뷰를 갖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안 하겠다 그래서 사람 머쓱하게 해서 제가 나오면서 저희 윤 의원 당신 대통령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랬더니 보좌관들이 왜 그러세요? 그래. 절대로 안 돼. 나도 보는 눈이 있어. 그래서 어쨌든 그때 안 됐죠. 출마를 못하고 윤석열한테 밀렸는데, 참 얄밉고 어떨 땐 정이 가는 사람인데, 오늘 뭐라 그랬는가 페이스북에다가 남동법이 국정안정 협조하겠다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남동법은 이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좌경 망국 세력 탄핵을 그때는 22번이나 하고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정부 예산을 늘려야 되고 어째야 된다. 그리고 탄핵을 너무 많이 하면은 안 된다.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웃기지 말라라 그랬습니다. 국회를 인질 삼아 난동 부리던 난동범이 이제 와서 국정 안정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보고 전 국민을 바보같이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네. 저러한 이재명을 보고도 어이구 가만히 있다라는 국민이 있다면 참 바보다. 저도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 가만히 보면 약간 바보 같은 데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이거는 무슨 얘기, 한덕수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지금 뭐 내란 방조범으로 수사할 수도 있는데 탄핵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너무 많은 탄핵을 남발했던 이재명 씨가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원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러고도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얘기한 건 무슨 뜻인가 하면 현재 한덕수 대행이 이제 또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이니 뭐니 또 올릴 거 아니에요. 그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거부하지 말라라는 압박이기도 해요. 당신은 한덕수 총리, 당신은 내가 탄핵 안 할 테니 우리가 국회에서 만드는 건 다 그대로 해. 지금 내 말 들어. 당신은 나의 아바타가 돼. 윤석열 대행인데 이재명 대행이 되라는 협박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한덕수 총리가 넘어가면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는요,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이 어떻게 여론을 만드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 좌파들이 계속 서울 시내에서 시위를 하면서 탄핵하는 거는요, 좌파들 세상에 만들기 위한 여론전, 기동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수 세력은 정광훈 목사가 하는 집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 나오죠. 지금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에 몰려있는 거 다 아시죠? 한 2달 후에 지난번 유죄가 나온 2심이 있을 거고, 또 3개월 다시 지나면은 5개월쯤 지나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거든요. 거기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확정돼서 현재에서 판단이 나와서 하면 돼버려야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서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한덕수 탄핵시키고 누구 탄핵시킨다라고 하면은 시끄러워지니까 헌재가 또 일이 많아지잖아요. 지금도 22명 탄핵권이 다 헌재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면 윤석열 탄핵권은 나중에 하게 되면 늦어지니까 이제 탄핵하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나 대통령 되자. 나 지금 깜빵 갈 수도 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나왔으니까 집행유예가 사라지면 감옥 가야지 뭐. 나 감옥 좀 가지 말자. 지금까지 내가 감옥 안 가려고 윤석열 탄핵시켰는데 탄핵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본인이 탄핵됐을 때 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상도 방언 중에 맨재기란 말이 있어요. 맨재기.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나 아버지가 아이고 맨재기 바보 같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참 맨재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렇게 미련하나? 싸울 줄 모르나? 그때 기독교계에서 이 촛불 시위에 반대하는 집회를 꽤 많이 열었습니다. 자기 우군이 많았어요. 그때 거기에 나가서 기독교인으로서 회개합니다. 용서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은 기독교 보수 우파가 적극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보호 투쟁에 나섰을 겁니다. 근데 꼼짝도 안 하더라고. 나 진짜 그 얘기 박근혜 대통령에 전달하고 싶어갖고 그때 제가 박 대통령 인터뷰하자고 비서실장한테 장문의 이메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뭐 본인이 거부했으니 방법도 없었죠. 윤석열 대통령은요, 끝까지 가겠다고 했으니까 한남동 관저에 처박혀 있지 마시고요. 이 보수 세력 집회가 열리는 데 가서 끝까지 싸우겠다. 누구랑? 좌경 망국 세력과 싸우겠다. 라는 주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야당이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입장이 정부를 끌어나가려면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오히려 보수 집회에 가서 그래 내 마누라를 그렇게 치고 싶은데 해봐라.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몇 번 조사가 있었는데 안 나온 건데 해봐라. 걸려면 걸어봐라. 내 마누라 잡아 넣어봐라. 그러나 나는 좌경 세력과 망국 세력에 대한민국이 넘어가게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죽겠다. 여기서 죽겠다라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탄핵까지 갈 이유가 뭐 없다. 대한민국 구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과 좌경 세력, 망국 세력에 본인이 그 세력과 맞서기 위해서 계엄을 한다고 했으니 싸워야 됩니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맨쟁이라고 표현했는데 윤 대통령도 맨쟁이처럼 있으면 본인이 안 나서면 자기의 권리 위에 낮잠 자는 사람은 누구도 보호하지 못한다 그러죠. 자기 권리는 자기가 지켜야죠. 근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뭡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도록 위임받은 서번트, 종이잖아요, 종. 이 일을 다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국민적 지지가 가는 겁니다. 이재명은 자기가 감옥 안 가기 위해서 더 이상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걸 제가 얘기하는 그대로 윤 대통령이 치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됐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집회에 나와서 저를 특검에 하십시오. 그러나 대한민국이 좌경과 망국 세력의 나라가 되는 건 막아야 됩니다. 라고 연설해도 됩니다. 이제는 한식에 주거나 총명에 주거나 죽기는 매일반입니다. 자식도 없는데 총력 투쟁을 해야 됩니다. 누구부터? 윤석열, 김건희 부부부터. 우리 국민들은요, 제가 아까 바보 같다 그랬죠? 또 그러고 나오면은, 그 전까지 뭐, 계엄 싫어서 윤 대통령 안 돼, 라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11%까지 떨어졌죠. 근데 그런 연설 몇 번 하게 되면 또 20%, 30%, 40% 탁탁 올라갑니다. 물론 50%쯤 가게 되면 안 올라가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애국 세력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어려운 분들이 있는 사람을 뭐 어떻게 하자라는 그런 세력도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한 6대4의 비율로 애국 세력이 더 많아요. 제대로만 이야기하면. 이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이 보수 세력이 돌아서면서 좌파가 길을 쓰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딱 이야기하고, 내가 계엄 선포한 거는 국민들한테 미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했다. 근데 지금은 진짜 계엄을 선포할 때인데 나는 이런 몸이 돼 있다. 근데 대한민국이 좌파와 망국 세력에 그리고 김정은이 먹을 수 있는 베트남 같은 나라가 되도록 하는 건 막아야 되겠다. 도와주십시오. 나를 밟고 가십시오. 이런 연설을 윤 대통령은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원선 초래한다는 이재명. 그래서 이재명은요, 지금 자기의 뜻은 이렇지만 잠이 안 올 겁니다. 슬리플리스 앤 시애틀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그건 이제 달달한 연애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 지금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했다라는 걸 압니다. 지금 본인도 좌파들하고 같이 가는 게 지금은 윤석열 탄핵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앞으로 저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걸 알아요. 그들과 같이 가는 순간에 이 대한민국의 많은 정상적인 시민 보수 세력은 이재명 싫어합니다. 안 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 기업들이 이재명하고 같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원전을 더 짓겠다는 말을 전력시설 더 지어야 된다는 이런 소리를 하고 그렇게 후쿠시마 원전 안 된다고 떠들었던 자가 경제 살려야 된다 해서 추경예산 편성하자고 하잖아요. 결국은 윤이나 이재명이나 나라 키우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면 안 된다고 떠들었던 거를 자기는 해야 돼. 근데 그때까지는 윤이 하는 거는 모두 잘못됐다고 떠들었어. 근데 이제 와서 해야 되니까 말을 바꿔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오죠? 잠 못 이루는 이재명입니다. 이 정치를 하더라도 투쟁을 하더라도 금도란 게 있어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더라도 어느 선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좌파하고 손을 잡아서 대한민국에 저렇게 많은 좌파가 나오도록 만들어버립니까? 이재명은 잠 못 듭니다. 또 잠 못 드는 게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겁니다. 초조할 겁니다. 그러한 이재명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좀 본인이 마음이 편해야 국가를 발전시키죠. 담대해야. 근데 본인이 쫓기는 자인데, 본인이 거짓말을 했던 자인데, 옛날에 뭐 형수하고 싸우는 녹음도 나왔지만, 그거 다 불편한 거 감추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사람이 싸우다 가족끼리 다툴 수 있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 사람이 지나치잖아요. 잠 못 이루는 이재명입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란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이재명한테 한 방 맞고 지금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이 찍거나 한다면 그는 더 비겁한 자다. 어떤 방식으로든, 아니 대일항쟁기 때 독립운동도 했는데, 대일항쟁기 때 일본 순사의 눈을 피해서 독립운동도 했는데 지금 이런 세상에 이재명 저는 엉터리에 맞선다는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은 못하나요? 그거 바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이 절대로 좌경 망국 세력의 손에 넘어 들어가는 걸 좌시할 수 없었다. 진짜 이제 시민들을 상대로 설득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해야 됩니다. 밤에 술만 드시지 말고. 이재명의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 제가 고발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